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긴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밖에 나가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초등교육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책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마주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사춘기에 관련돼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같이 진솔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아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말대꾸를 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컸다고 아빠를 무시하네, 엄마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대꾸하는 것이 전혀 무시한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신을 무시했다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말대꾸를 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아까 자신의 경계를 좀 더 확대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어떤 말이 오고 그 즉시 생각나는 것을 대답함으로써 침범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장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이나 무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사춘기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게 어떤 형태냐면 실타래가 막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어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천천히 앉아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단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혼자 있는다고 해서 휴대폰을 쥐어준 채로 혼자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그것 실타래를 찾다가 금방 지치고요.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고, 그건 겉모습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사춘기 그 시기는 돌아다니는 시기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의심했는지, 그리고 의심했던 것이 맞는지, 또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칭찬들이 칭찬이 아니었네라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문을 닫고 들어갈 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실타래를 천천히 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단절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어디 강연을 나가나 해도 학부모님들 제일 염려를 하셔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너무 단절이 되고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저는요, 이 사춘기 시기에 내 자녀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같이 커피숍도 가고요, 백화점에 가서 뭐 옷도 같이 골라 입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잘 듣다가 이야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죄송한데 어머님, 하필이면 꼭 이 시기에 지금 자녀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건 뭐냐면 사춘기 자녀는 지금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단절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다시 경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몰랐던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그 시기일 뿐이지 부모하고 어떤 의의를 가른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뒤를 돈다거나 그러한 것까지의 어떤 불안은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이 시기에 두려워하실 것은 뭐냐면 대화 단절을 염려해서 대화 단절을 염려한다는 이유는 어떤 핑계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일일이 간섭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 사춘기 시기에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자기 방어를 쓰거나 회피를 하거나 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잠시 거리를 그냥 떨어뜨려 놓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이 시기에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잘못됐다고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내가 무언가를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자기 자책을 가셔요. 그 시기에는 소통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아니고 그냥 이 시기엔 어려운 것이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그 시기에 부모와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구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고 자기들만의 소통 방식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물론 부모님들이 소통을 포기하실 수는 없죠. 그런데 보통 접근하시는 방식이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십니다.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와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학교 갔다 왔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누구랑 같이 놀았어? 얼마 전에 친구 생일 잔치에 갔는데 누구누구 왔디? 혹시 뭐 싸우는 애는 없고? 야, 말 들어보니까 누가 왕따 라는데 쟤 정말 심각한 거니? 하면서 아이에게, 아이에 대한 거나 아이 주변에 대한 것을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그럴 때마다 사춘기 자녀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하지 않고 귀찮다고 얘기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식의 소통 방식은 초점을 사춘기 자녀에게 맞추시지 마시고 그냥 엄마 자신에게 맞추시면 됩니다. 아빠 자신에게 맞추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때 식사를 할 때 엄마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가 오늘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왔어. 야, 요즘에 어디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나오냐? 엄마 정말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엄마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듣기에 별로 재미가 없으면 밥 먹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괜찮습니다. 왜? 다음날 나와서 또 새로운 버전으로 시즌2, 바퀴벌레 시즌2 말씀하시면 돼요. 어제 엄마 바퀴벌레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무 생각해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오늘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이사 가자고. 야, 그랬더니 네 아빠가 무슨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이사 가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 그래도 엄마는 도저히 이런 집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부동산 보러 다녔는데 혼자 부동산 보러 다니면 너무 힘들고 막 지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염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이번에는 재미있으면 솔깃해서 더 듣습니다. 또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합니다. 뭐 객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엄마 근데 부동산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부동산이 뭔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또 주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 정말 속상했겠다. 엄마는 근데 그런 아빠랑 왜 살아? 이럴 때 이런 주관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소통의 기회입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또 근사하게 설명해 줄까 애써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용어로 그냥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평소 아이들이 내가 물어봤을 때 그냥요라고 대답했듯이 엄마가 왜 아빠랑 같이 사냐고? 그냥 지금은 그냥 사는 거야 라든가 아니면 뭔가 애매모호하고 답변하기 어려우실 때 그냥 헐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아이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소통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엄마의 이야기를 보통 분들하고 수다 떨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방식대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접근은 뭐냐면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에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직관적인 접근이 뭐냐면 그냥 탁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아이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알아차림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그때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자녀와 눈빛만으로도 지나가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제 직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제7감각이라고까지 전략적 직관이라는 표현도 경제학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주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시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때는 자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없습니다.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지극한 눈으로 바라만 봐요. 그렇게 바라만 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그 아이가 들어옵니다. 사랑스럽게 내 자신에게 들어와요. 그 순간이 바로 공감을 직접 느끼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바라봄을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문득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TV를 보고 있는 내 자녀를 그냥 바라봅니다. 마치 태어난 지 처음 된 아이처럼. 그러면 그 아이가 쑥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이놈 나 또 TV 보고 있어. 리모컨 꺼! 그러한 판단이나 어떤 것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잠깐 바라보고 TV 보고 있구나 하고
설거지를 하시면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귀를 통해서 바라본다 생각하시고요. 뭐 세탁을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잠깐 그냥 하던 걸 멈추고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아예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웅얼웅얼 하면서 뭐 누구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네? 뭐뭐 하고 있네?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 뒤에 이어오는 학원을 가야 될 텐데 숙제를 해야 될 텐데 뭐 하는 그러한 이어지는 생각들은 멈추시고 뭐뭐 하고 있네까지만 바라보시면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연습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판단 없이 자주 하시다 보면 아이가 어떤 감정적으로 다가오거나 혼란 상태로 다가올 때 그것이 먼저 눈에 딱 띄고 알아차립니다. 근데 보통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저거 해야 되잖아, 아니면 지금은 이미 무엇을 했어야 됐지 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가게 되는데요. 알아차림이 먼저 있고 나서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마음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바라보고, 그러니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판단 없이 자주 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화가 많이 올라옵니다. 유대인들은 교사를 뽑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화를 내지 않는 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 인내로 지나가는 교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화를 참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메타인지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화를 참는다라는 말 자체가 화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누르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메타인지는 내가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나를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것이 메타인지적인 시선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있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적인 대화입니다. 화가 날 때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화난 상태로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메타인지처럼 나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냥 조금 전에는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떨어뜨려 놨지만 그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에 화가 난 나까지 같이 떨어뜨려 놓는 거죠.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참아야지 하면 이 화는 계속 내 안에 있는 거고요. 내가 말을 걸을 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네, 화를 내고 있는 상태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메타인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가 지금 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의지가 생깁니다. 화를 내고 있네, 계속 화를 낼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그 순간 또 다른 의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매번 그렇다 메타인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뚝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때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일상사에 많이 지칩니다.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 저항력이 많이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저항력이 어느 정도 굳건히 가지고 있을 때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내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것도 쉽고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화를 바라보기도 쉽습니다. 화를 낼지 안 낼지도 내 의지력을 발휘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려면 꼭 아침밥 드시고 출근하시고요. 아이와 같이 아이도 학교 보낼 때 꼭 아침밥을 드시고요. 회사 안에서 필요 이상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어떤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이 좀 무리가 가게 과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핀다던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나쁜 습관, 본인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추고 결국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되겠죠. 그것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겠다. 그 자리를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화를 끝까지 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되고 마지막에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화를 내는 것보단 좀 비겁해 보여도 엄마가 지금은 빨래를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뭔가 좀 지는 것 같고 이 순간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잠시 회피하시는 것도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 서로 간에 상처받지 않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